어떻게 운동은 내 루틴이 됐는데 식단까지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놓고 스스로 마음의 짐, 부채. 왜냐면 운동을 어차피 할 거면 식단까지 같이 해주면은 운동을 하는 내 시간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건 팩트니까 부채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여기 표로 정리해 놓은 거를 엑셀 시트로 바로 보실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 드릴 거거든요. 이 표가 뭐냐면은 체중 곱하기 2라는 기준에서 시청자분들께서 본인 체중을 입력하면 얼만큼 섭취를 해야 내 단백질을 채울 수 있고 그거에 따른 하루 단가, 일주일 단가, 한 달 단가까지 계산이 바로 되거든요. 제가 수식을 다 걸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일이 아니라는 거는 딴 일이 있다는 건데 딴 일로 우리의 뇌에 킬로바이트를 많이 썼는데 거기서 또 식단을 뭘 먹지 어떻게 먹지 막 그램수 재고 막 이런 거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완전 애로사항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께서 반복할 수 있게 내 목적에 맞는 식단, 이상적인 식단 이거라면 여기서 한 70% 정도를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감을 잡을 수 있게끔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대 영양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백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싸다, 두 번째는 데이터가 많다, 그리고 제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단백질원은 닭가슴살입니다. 1번은 닭가슴살입니다. 단가가 1,000원이에요. 생닭 기준으로. 사실상 여기서 좀 가공이 들어가고 조미가 들어가면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는 동시에 100g당 함량이 내려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좋거든요. 맛있게 먹으면 좋긴 한데 100g당 단백질 함량이 이게 거의 15, 14까지 내려가요. 그러면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만큼 음식을 더 먹어줘야 되고 그게 잉여 칼로리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닭을 많이 먹거든요. 생닭을 먹을 때 텁텁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걸 제가 해소를 했습니다. 토마토랑 같이 내가 해결하는데 이 영상의 끝부분에 제가 각각의 단백질 원을 제가 조리해서 한 끼에 식사하는 모습을 그 모습을 담을 거거든요. 거기서 닭가슴살을 토마토랑 같이 요리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5분. 자, 그래서 100g당 단가는 1,000원이지만 이거보다 더 크리티컬한 거는 우리가 사실상 이걸 계산해 줘야 돼요. 455원이다. 1,000원으로 잡았을 때 제가 먹는 하림 닭가슴살, 광고 아닙니다. 하림 생닭을 마트나 쿠팡에서 많이 시켜 먹는데 900원 후반에서 1,000 몇십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000원 잡고 단백질 10g당 단가가 455원이다. 두 번째는 우리 남자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간다거나 누구 집들이 간다거나 집에서 파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음식을 육해공으로 준비하잖아요. 육해공이 있어야 돼. 육해공.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알등심입니다. 알등심.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척아이롤이에요. 척아이롤. 갈비살, 살치살 이런 거 좋습니다. 다 맛있는데 얘들이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갈비살을 구워놓고 안 먹고 좀 놔두다 보면 하얗게 떠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도시락으로 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트라이 해봤을 때 안심은 도시락을 싸면 너무 텁텁하고 우둔살은 거의 음식이 아니고 척아이롤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국산 또는 호주산 청정호 이런 게 마트 가면은 최근엔 또 할인 행사를 해가지고 2,700원대에 샀거든요. 100g당. 저는 보통 3,500원까지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 진짜 깡패인데 이런 숫자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깡패예요. 제 고향은 포항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엄마 따라서 시장 가면은 모든 시장이 다 어시장이에요. 회로도 먹고 말려서도 먹고 희한하게 반만 말려서도 먹어요. 이건 오징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고, 그래서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생물 오징어는 우리가 이거를 꾸준히 섭취하기엔 너무 손이 많이 가요. 마른 오징어는 60g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수분을 더 말려버리기 때문에 그걸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마리씩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음식은 저작 운동 자체가 저중량 고반복인데 이 마른 오징어는 고중량 고반복이 돼버려요. 고중량 고반복인데 단백질이 이만큼 들어간다? 금비대. 턱이 커져요. 턱이 이렇게 커진다고. 한 달 동안 이걸 먹으면. 그 중간에 있는 게 반건조입니다. 반건조. 이 반건조에 대한 수치입니다. 반건조 오징어는 단가가 마트에 가면 훨씬 비싸고 쿠팡에 가면은 평균적으로 3,500원에서 4,000원 넘는 것도 많이 있어요. 100g당 단가가. 근데 저는 이제 3,000원으로 이제 책정을 해놨고, 요렇게 했을 때 이게 3배잖아요. 이거는 내가 좀 투자하는 개념으로 먹는 거고, 이 숫자 때문에 단백질 10g당 단가를 하면은 611원으로 줄어들어요. 1.5배도 안 됩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들은 2,000원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10g당 단가하면은 이것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반건조 오징어를. 자, 이렇게 되면은 육해공 완성이죠. 그럼 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 단백질원에서 오징어를 넣으면서 좋아지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 하루 목표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곱하기 2라고 했을 때 100kg이면 200g이라고 하면은 닭가슴살 1kg를 먹어야 돼요. 일단 양도 많지만 여기서 잉여 칼로리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징어를 접목시키게 되면 1kg였던 식사량이 한 750에서 800g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게 덜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총 식사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끼 놓치더라도 백업이 가능해져요. 식사의 양 자체가 줄어들면 우리가 4번 쪼갤 걸 3번 쪼갤 수 있고 3번 쪼갤 걸 2번 쪼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할애해야 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지속 가능성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물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만큼이 흡수되고 얼만큼이 나가냐, 이거에 대한 지표거든요. 생물가가 높은 게 붉은살 생선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참치, 연어, 고등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고속생선. 가끔씩은 이런 것들로 특식 개념으로, 또는 여기서 좀 추가한다면 육회라든지, 가성비적으로는 광어회, 한 달에 한 3-4번 정도는 여기에 없는 것들로 단백질을 섭취를 해줍니다. 그리고 소주도 한 잔씩 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물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구성해버리면 단가가 엄청 높아지거든요. 자, 100kg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알등심 3,500원짜리 원툴로 200g 단백질을 한 달 동안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요거를 하면은 200만 원, 300만 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특식으로밖에 못한다. 특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대. 내 체중에 맞춰서 내가 예를 들어서 70kg예요. 그럼 70kg 입력하면 바로 딱 튀어나오거든요. 얼만큼 드셔야 될지. 근데 내가 만약에 몸장님 저는 벌크업 할 건데 지금 70에서 80kg까지 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체중 곱하기 2가 아니고 2.2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 아닙니다. 이 표에다가 본인 목표하는 체중을 입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2배짜리 단백질원을 계산 때려가지고 섭취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다이어트 식단 하고 싶다, 내가 지금 몸무게 100kg다, 한 90kg 빼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90kg를 했을 때 나온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 손실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2로 픽스 하시는 겁니다. 이 곱하는 개수를 자꾸 바꿀 게 아니고 막 암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림메이스업 할 때는 체중이 몇 배, 몇 배, 이게 아니고 내가 목표한 체중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단백질 양을 이렇게 잘라서 수급하면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알등심의 존재 이유, 너무 비싼데? 비싼데? 단백질 10g당 단가 3배 넘어가는데? 이거 왜 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소고기 맛있어요. 괜찮아요. 기름도 좀 적은 편이고, 우두살이나 홍두깨살 이런 거 뭐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걸 씹어서 삼켜가지고 내가 할 때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해봤는데 이거 아침부터 그 잘 씹히지도 않는 타이어 같은 거 막 씹어 먹고 앉아 있으면은 자는 시간 쪼개가지고, 그러면 좀 현타가 와요. 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알등심을 척아이로를 추천을 매우 드리고요. 이제 동네 마트 같은데 좀 저녁 때 가서 떨이 할 때 가면은 3,000원 언더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3,000원 언더가 되잖아요. 맛있는 닭가슴살보다 경쟁력이 더 있어요. 제가 완전 생닭가슴살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밀려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얘로만 했을 때는 내가 너무 이 먹는 즐거움에 대한 그런 게 떨어지고 의욕이 저하되고, 내 주변 사람한테 설득해야 돼. 내가 지금 좀 예민하다, 식단하고 있으니까 예민하다, 내 주변, 내 가족, 내가 아끼는 사람이 나한테 왜 그걸 설득당해야 돼? 그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닭가슴살 원툴에서 알등심을 추가했고요. 알등심을 추가해서 이 투툴로 가다 보니까 얘가 단가가 좀 있는 거지. 요거는 비슷하지만 요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베리에이션을 주자. 어느 날 한 번은 내가 냉동실에 있는 음식을 한번 딱 검색을 해봤어요. 그 식품의약안전청가 거기 검색하면은 공신력 있는 이 영양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단백질 덩어리인 거예요, 오징어 자체가. 그래서 이게 드라마틱하게 저렴해지니까 저는 이걸 조합을 가져가고 비중은 2대1로 갑니다. 1만 가도 돼요. 비중을 다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중 숫자만 바꿔도 바로바로 금액까지 다 나오게끔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모바일로도 열어서 체중만 입력하면 되게끔 제가 해놨거든요. 그리고 주로 식사를 할 때는 닭가슴살을 출근하기 전에 먹어버리거나 퇴근하자마자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닭가슴살은 식으면 너무 질겨가지고. 도시락을 쌀 거면 알등심을 추천드립니다. 알등심이 부드럽고 기름이 응고되는 것도 없이 깔끔하거든요. 그러면 알등심을 점심 도시락으로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걸 먹었거나 아직 안 먹었으면 퇴근하자마자 이걸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하루 단백질 안 찼어. 그럼 자기 전에 음식을 많이 먹기 부담스럽거든요. 그때 이걸 먹는 거예요, 그때 이걸 먹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맥주가 땡겨요. 맥주가 땡깁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번에 한 번 꼴은 그냥 맥주 마십니다. 한 캔 정도. 이게 즐거움이잖아요. 내가 식단을 한다는 것은 운동을 했다는 거고, 운동을 했고 식단까지 한 다음에 맛있게 맥주 한 잔 먹는 게, 저는 그걸 추천드려요. 이게 너무 매일매일이 되면 좀 곤란하겠지만 너무 저항하지 말자는 거죠. 이걸 제가 이제 몸자스토어에 원래 이 더 루틴만 있었거든요. 오징어를 갖다 올려놨습니다. 이 가격을 좀 서치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은 몸자스토어에 있는 오징어를 사셔가지고 다른 데 갖다 팔아도 남을 수준의 가격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단백질원을 한 3개로 돌리는 거를 추천드리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보충제 얘기 안 했잖아요. 저는 일반식으로 먹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인스턴트로 바로 까먹는 것도 자주 했었는데 그게 좀 공허한 게 있고 식사에 대한 만족감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안 좋더라고요. 내가 식단은 했지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식사로 제대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정 내가 쫓겼을 때는 프로틴 쉐이커를 먹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같은 내추럴 일반인인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음식의 형태로 섭취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징어에 대한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가공되지 않은 식품으로서 이 정도의 고단백 음식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간식용으로 너무 좋고 수험생들한테도 매우 좋고요. 그리고 이게 얼어서 오지만 해동을 오래 안 해도 바로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오거든요. 사모님들 또 어머님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하고 지방 얘기 빠르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탄수화물은요, 다이어트를 하시든 금비대를 하시든 탄수화물을 너무 줄일 필요는 없다. 우리 몸의 대사의 연료거든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거, 우리가 이 단백질원을 몸에다가 공급해주고 이게 근육으로 합성되는 그 과정, 모든 대사의 연료로 쓰이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탄수화물을 줄여야겠다는 거는 옛날 트렌드예요. 그래서 흰쌀밥을 가지고 체중의 8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햇반 하나가, 오뚜기밥이나 햇반이나 요 하나가 보통 사이즈가 210g이거든요. 요거를 4개 정도 먹습니다. 최소. 밥이 막 있을 때는 5개 먹을 때도 있고, 탄수화물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시합 준비할 때 이 시간이 촉박했어요. 급하게 다이어트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살이 안 빠지는 거라. 그래갖고 코치님한테 얘기했더니 탄수화물 100g 늘리라는 거예요. 대사를 좀 빠르게 돌립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100g 올렸는데 그 마지막 남은 한 줌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줄이는 게 진짜 옛날 얘기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는 것도 알게 됐고, 내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식단 안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부채감 이런 거 해소하시고, 닭가슴살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명확하게 내 목표가 이거라면 얼만큼이 나한테 맞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양은 이만큼이면 내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이 식단에 대한 수행을 얼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나가시면서 이런 과정 자체를 루틴으로 만들면 좋더라. 너무 좋은 정보가 너무 많죠.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어디서 멈춰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런 부하를 주는 거는 좋은 정보가 오히려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단 구성을 해나가시면서 총 단백질 양만 유지해 준다면은, 내가 이건 나한테 맞다, 요 비중을 좀 올려야겠다, 요 비중을 낮춰야겠다, 이만큼은 내가 한 끼에 몰아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만의 데이터가 쌓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지금 드린 정보보다 더 수준 있는 정보를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그 좋은 정보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한 2번 정도 보시고요. 처음에 그냥 보셨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이 표랑 같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표의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체중을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 100kg 입력되어 있죠. 하루 필요 단백질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표의 왼쪽에서부터 순번, 그리고 음식 조합 비중이 있습니다. 이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해가지고 닭, 소, 오라 되어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면 닭 원툴이죠. 그러면 하루에 900g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9,100원이 들어갑니다. 한 달로 따지면 27만 3천 원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은 소 원툴인 경우에 200g을 채우려면은 소고기를 1kg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칼로리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방을 많이 먹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탄수화물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원에서 들어와 버리는 칼로리만 2220이면 이 칼로리를 훈련 소모량으로 다 태워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근비대 플러스 살비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올림픽 나가시는 분들이 체급을 올려서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 스테이크 4장씩 5장씩 먹었다고 하는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초근비대에다가 예산이 넉넉하시다고 하면은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따라 붙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오징어 원툴입니다. 오징어 원툴은 오징어를 400g만 먹으면 돼요. 하루에 4마리예요. 닭가슴살 원툴과의 가격 비교를 위해서 표에다가 한 행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여기서는 닭가슴살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가 이제 조합인데, 저는 4번 조합을 제일 추천을 드려요. 닭과 소와 오징어의 비율을 2대2대1로 갔을 때 닭가슴살은 364g 먹으면 되거든요. 요거는 하림 생닭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가 100g이 딱딱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덩어리 반이나 3덩어리면 되는 양이고, 소고기 400g 같은 경우에는 고깃집에서 만약에 삼겹살 시켜 먹는다고 하면은 보통 180g이잖아요. 그거 한 2인분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징어는 82g. 요거는 한 마리에서 다리 몇 개만 떼고 먹으면 되는 양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조화롭고 육해공의 균형이 맞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5번, 6번 같은 경우도 소의 비중이 낮아질수록 단가가 싸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방을 또 챙겨줘야 되거든요. 닭가슴살과 오징어로만 먹으면 지방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아몬드 같은 것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간편하게 4번 조합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해동시켜 놓은 하림 닭가슴살입니다. 구워줍니다. 그 다음에 허브 솔트를 쳐줍니다. 마트에서 같이 산 토마토가 있거든요. 대충 물로 닦아준 다음에 이렇게 뭉텅뭉텅 잘라줍니다. 손 조심하셔야 되고, 가위도. 이렇게 해서 닭가슴살을 한번 뒤집을 때 전체적으로 소금을 토마토가 같이 뿌려줄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분홍색 빛이 다 없어지면은 바로 잘라버립니다. 세로로 길게 한번 잘라주고, 냉동이기 때문에 전날 해동을 시켜놔야 된다는 게 좀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토마토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놓은 밥이 다 됐거든요. 방금 푼 밥처럼 똑같아요. 그럼 저는 이걸 여기다가 밥을 넣고 여기다 그대로 넣습니다.
오늘 아침은 미국산 소고기입니다. 2,790원. 아주 운 좋게 좀 저렴하게 샀는데요. 3,500원 정도까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밥이 다 될 때쯤에 거의 조리가 끝나요, 보통. 이 두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 300g 정도라고 생각하고, 또 허브 솔트. 예전에는 스테이크용 사가지고 정갈하게 예쁘게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이지 지속 가능성이 없어. 그냥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 지속하려면. 운동 루틴이든 식단 루틴이든. 미디움 레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다 이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방금 밥이 다 됐습니다. 밥을 넣고 식사 끝. 몸통과 다리가 이분하게 익으면서 가장 큰 사이즈가 딱 한 마리당 110g 정도 되는 요 무게를 주로 먹고 있고, 단백질이 50g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지금 45초 됐는데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한번 뒤집어서 15초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이 척추를 빼줘야 돼요. 이거는 못 먹거든요. 이거를 찢어가지고 다 익었습니다. 운동 갔다 와서 밥을 전자레인지 돌리고 있습니다. 마저 먹으려고 하는데 조리하면서 다 잘라버릴 거예요. 특히 운동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이렇게 늦은 시간이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수면의 질에도 좀 지장이 있거든요. 늦은 단백질 식사할 때는 오징어를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흰 쌀밥은 200g에서 300g 정도 먹어주는 게 좋아요. 잘 때도 이제 대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보신 것처럼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이게 앉은 자리에서 식사 시간까지 30분이 안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리를 했고 식사를 했다는 만족감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남자분들 자취하시는 분들 아직 햇반 이용하신다면, 저는 자취 시절부터 한 15년 동안 햇반을 이용하던 사람인데 솥밥 체제로 바꾸면서 비용도 저렴하고 훨씬 밥의 맛도 좋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솥밥 플레이 하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나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하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을 실시간으로 거의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DM도 많이 주고 계세요. 지속 가능한 루틴 관련해서 세션별로 질문을 주시기도 하고, 본인의 중량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겠냐고 하면서 저한테 본인이 운동했던 데이터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단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딱 드렸으니까 질문 많이 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몸자였습니다. 안녕.